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브레인 정크가입니다. 오늘은 심해 괴수라는 공상과학 괴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준비하세요. 바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괴수가 어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화장이 모두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그 거대한 괴수가 모든 선원에게 촉수를 쏘아 보냅니다. 배에 엄청난 피해를 주며 모든 사람들이 곤충처럼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곧 그 괴수는 샤워실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 여자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격렬한 괴수에 의해 찢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무적의 목욕 가운과 함께 구조물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거대한 만두처럼 괴수에게 빨리 잡아먹히고 전체 배는 신비로운 바다에 사라집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후 다른 화물선 근처의 수면 위에 검은 상자가 떠오르고 선원들은 바보처럼 그 물체를 갑판 위로 빨리 끌어올립니다. 컨테이너 안에 담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준이라는 소년이 사람들이 방금 발견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누나 벨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벨은 금고 안에 값비싼 보석의 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즉시 다른 선원들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침내 사람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 모든 선원이 거대한 스시처럼 문어 괴수를 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그 동물을 잡아먹기 직전에 괴수가 그 사람의 입 안으로 쏜 후 인간은 바닥에서 질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즉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입에서 괴수의 촉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달아나게 만듭니다. 여자는 선원이 변이 심해 괴수에 의해 질식당하는 것을 봅니다. 촉수를 떼어내며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희생자가 된다. 이로 인해 벨은 괴수의 끔찍한 키스에 의해 땅으로 떨어진다. 괴수에 의해 그녀의 DNA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근처의 한 도시에서는 주인공 장이 음식 노점을 운영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처남 라오는 그들의 운명을 곧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초밥집으로 들어가고 장은 오로지 딸에게 음식을 주는 것만 신경 쓴다. 그러는 동안 라오는 많은 돈을 주는 일이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것은 장의 군사 경험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장은 라오의 일이 불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딸의 기침에 의해 급작스럽게 중단된다. 이것은 그 소녀가 중병에 걸렸음을 드러낸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두 사람은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러시한다. 그 사이 장은 아내의 회상에 빠진다. 그들도 얼마 전 응급실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재정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은 들어오는 트럭과 충돌하게 된다. 결국 아내의 불행한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딸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라오의 일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심해 괴수와 함께 있는 보트 안에서 주는 선장과 함께 살아남았다. 하지만 선원은 자신의 부하를 죽인 거대 괴수에게 결국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는 화가 나서 주방으로 달려가고 괴수가 여전히 방 안에 있음을 본다. 이를 통해 그는 즉시 적의 촉수를 베어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적을 처치하기 전에 해양 생물이 빠르게 인간의 팔을 붙잡는다. 그리고 인간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며 완전히 선장을 압도한다. 자신의 상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선장은 즉시 도망치려 하지만 적에게 다시 잡히게 된다. 그는 거대 괴수에게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한다. 선장이 벗어나기 전에 그는 준이 문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그가 자신을 희생하여 소년이 도망칠 기회를 준다. 동시에 벨은 위식을 되찾고 화물 컨테이너 쪽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그녀가 안전한 곳에 숨으려 하지만 그녀는 변이 심해 괴수와의 잠자리 운동으로 인해 분명히 여파를 느끼고 있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괴수가 짧은 접촉 후에 그녀의 배에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장은 라오가 고용한 용병 무리와 함께 새로운 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배 안에 무기 상자가 있는 것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이로 인해 그는 분노하게 되며 라오가 총기로 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즉시 범죄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라오가 벨의 배에서 값비싼 보석을 훔치려 한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장에게 이것이 그의 딸 수술을 위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상기시킨다. 주인공을 조용히 물러서게 하면서 곧 사람들은 신비로운 안개로 가득 찬 지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목표인 배에 도착하지만
그들은 어떤 무전기로도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마치 해적처럼 무기를 들고 배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체 배를 강제로 장악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나 그들은 수상기구가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놀란다. 팀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가며 결국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게 된다. 사람들은 바닥에 큰 양의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최근에 이곳에서 폭력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변이심의 괴수가 이미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이심의 괴수는 바깥쪽의 용병 경비원에게 천천히 접근하며 한 남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곧 친구가 어딘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즉시 조사하러 간다. 하지만 충격적으로 자신의 것보다 훨씬 큰 거대한 촉수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곧 괴수에게 붙잡혀 끔찍한 괴물에게 목이 졸려 죽게 된다. 그와 동시에 라오는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주인공과 헤어지기로 결정한다. 벨이 금속 컨테이너에서 나오고 있는 동안 그녀는 즉시 다가오는 용병들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로 인해 그녀는 벽 뒤에 숨게 된다. 하지만 곧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총에 맞고 인질로 잡히게 되며 값비싼 보석의 위치를 밝혀내라는 요구를 받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여자는 사람들을 금속 컨테이너 쪽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는 게이트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 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비게이션 룸 안에 있다. 곧 용병들은 여자를 2층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모든 캐비닛 안에 비밀번호 카드를 찾으려 애쓴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도 그 물건을 찾지 못한다. 이로 인해 용병들은 벨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음을 깨닫고 여자를 다시 위협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바닥에 있는 금속 컨테이너 안에서 나는 큰 소리에 의해 곧 인터럽트 된다. 라오가 이를 듣고 문을 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벨의 남동생 준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용병들이 소년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게 만들고 여자가 그들에게 보석을 훔치도록 강요하게 한다. 반대편에서 장과 그의 팀은 배의 주방에 도착한다. 끈적끈적한 액체를 더 발견하지만 그들이 더 조사하기 전에 상사에게 즉시 내비게이션 룸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그들의 친구 중 한 명 뒤에 거대한 이가 있는 촉수가 나타나고 그 남자를 천장으로 끌어당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즉시 무기를 발사하게 된다. 그러나 괴물은 공기 통풍구 안에서 총알을 피한다. 인간들을 뒤에서 매복하려 한다. 다행히 장은 화염 토치를 사용해 적을 물리친다. 사람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만 인간들이 그 지역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들은 괴물이 이미 반대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팀은 육식을 하는 촉수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천천히 후퇴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거대 괴물은 방의 모든 구석을 계속 탐색하며 인간을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그 생물의 무서운 존재는 결국 사람들에게 불안을 일으키고 거대 괴물에게 경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들은 즉시 그 장소에서 도망치도록 강요당한다. 그러나 큰 남자 중 한 명은 분명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재빨리 뒤로 넘어지고 그러나 괴물에게 거대한 인간 햄버거처럼 끌려간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즉시 도망칠 수 있게 되며 괴물 앞에서 문을 시간 맞춰 세게 닫는다. 곧 생존자들은 다른 이들 쪽으로 돌아가고 즉시 그룹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라오는 그들의 믿기 어려운 말을 믿기 힘들어한다. 벨이 괴물의 존재를 확인할 때조차도. 그러나 사람들이 대화를 마치기 전에 그들은 창문에서 나는 큰 소음에 방해받고 사람들은 밖에서 더 많은 촉수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모든 방향에서 인간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곧 거대한 문어가 그들의 방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창문에서 물러나기 전에 촉수가 안으로 들어와 인간들을 끔찍하게 죽이기 시작한다. 이는 사람들이 몬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총을 쏘게 만든다. 그러나 총알은 거대한 생물에 대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에 장은 신속히 조명탄 총을 잡고 몬스터의 입으로 직접 발사하여 생존자들이 즉시 그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두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어린 소년이 실수로 금속 바닥 사이로 떨어진다. 이는 촉수 괴물이 빠르게 뒤에서 나타나게 한다. 놀랍게도 거대한 생물을 감염된 여자를 공격하기를 거부한다. 이는 장에게 도끼를 잡을 기회를 주고 그는 몬스터를 맹렬하게 가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여 퇴각하게 만든다. 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결국 도망치는 용병들을 따라잡으며 곧 그룹은 화물구역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즉시 떠나는 대신 라오는 벨에게 귀중한 보석을 위해 금고를 열라고 요구한다.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장은 이를 보고 자신의 처남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총으로 위협당하며 강제로 물러난다. 그들이 여자를 화물 상자로 끌고 가며 즉시 잠금을 열도록 강요한다. 이것은 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하며 그녀는 결국 용병들을 보석의 위치로 데려온다. 사람들은 마침내 귀중한 물체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무언가에 의해 빠르게 방해받는다. 사람들은 입에 이상한 물체를 물고 무릎 꿇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심해 괴수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자식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벨은 자신도 임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변이 심해 괴수와 장난스러운 재미를 보낸 후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라오는 괴수에게 뒤에서 빠르게 공격받는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심해 괴수를 향해 총을 쏜다. 그러나 이는 괴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곧 거대한 해양 괴수가 희생자를 벽으로 던져서 라오가 보석을 떨어뜨리게 한다. 하지만 용병들은 문으로 달려가며 즉시 후퇴할 수밖에 없고 겨우 바깥으로 나간다. 장은 이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화물 상자로 뛰어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다. 그러나 결국 괴수가 이 지역을 떠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선택이 없게 된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숨기려 하고 벨은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드러낼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이용해 주인공의 부위를 감싸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즉시 취침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장은 빠르게 제안을 거부하고 이미 집에 딸이 있다고 밝히며 더 이상의 양육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용병들이 라디오로 대화하면서 신속하게 중단된다. 그리고 라오는 구하러 올 것이라고 약속하며 장에게 그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고용병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돌진하며 괴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총을 쏜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거대한 괴수에서 도망치기 전에 신속하게 보석을 잡을 수 있다. 불행히도 이는 적에게 생존자 중 한 명을 죽일 기회를 주게 된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괴수를 저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장은 이를 보고 신속하게 가스 용기를 잡아 거대한 심해 괴수를 향해 직접 던진다. 그리고 그의 형이 용기에 총을 쏘게 하여 과정 중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이것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결국 다른 방으로 도망가고 재빨리 문을 잠급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다른 출구도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벨이 촉수 괴물의 존재를 듣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괴물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뒤를 사납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장은 결국 천장에 있는 환기 시스템을 통해 탈출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가 반대편에서 사나운 짐승을 저지하려고 하는 동안 생존자들이 즉시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좁은 통로를 기어가면서 벨은 결국 장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대한 촉수가 마침내 금속문을 부수면서 인간들을 사냥하듯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갑자기 환기 시스템 안으로 침입하여 용병들이 비겁하게 도망치게 만듭니다. 벨은 이것을 보고 즉시 오빠와 함께 다른 쪽으로 돌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결국 그들 뒤에 기어가는 공간을 무너뜨립니다. 주인공과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며 입구를 막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장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며 결국 다른 남자들에게 따라잡히고 배 바깥쪽으로 재빨리 달려갑니다. 주인공은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망설이고 있다. 곧 용병들이 자기 배로 돌아오는데 성공한다. 라오는 즉시 이 장소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빠르게 결정한다. 하지만 장은 친구들이 아마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닫고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 이로 인해 그는 즉시 돌아가서 수송선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의 형이 결국 자신을 두고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라오가 모르는 것은 그의 용병 친구들이 사실 그를 배신하고 값비싼 보석을 훔치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몰래 무기를 잡고 그 남자의 머리를 가격한다.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도 빼앗는다. 놀랍게도 포기하는 대신 라오는 신속하게 배신자들에게 반격하여 보석을 되찾고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밖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용병들은 뒤에서 끈질기게 그를 공격한다. 다행히 라오는 결국 적의 가슴을 찌르고 적을 발로 차서 밀어낸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용병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 용병도 곧바로 칼을 이용해 그 남자를 찌른다. 하지만 라오는 적을 밀쳐내고 용병을 바닥에 던진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목 졸라 결국 배신자를 죽인다. 마침내 공격자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는 자신의 출혈로 인해 쓰러지고
결국 탐욕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죽게 된다. 그 시각, 벨과 그녀의 형주는 마침내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생리학이 분명히 변형되고 있어 금방 몸이 불편해진다. 더 나쁜 것은 그 소녀가 결국 주방 칼을 움켜잡게 된다. 그녀는 마치 걸어다니는 좀비처럼 천천히 형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들 두 사람을 촉수 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려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생물이 빠르게 그들의 위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이 마침내 사람들을 제 시간에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자가 즉시 주인공을 앉는다. 그러나 생존자들이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괴물과 함께 떠오른 블랙박스를 발견할 수 있다. 장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장치 안의 비디오를 재생하기로 결정한다. 곧 거대한 심해 괴수가 사실 비밀연구소에서 실패한 실험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괴물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는 바다 안에 이러한 괴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거대한 배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 바깥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괴물은 인간의 위치를 빠르게 찾아내고 장을 날아다니는 인형처럼 쳐낸다. 벨은 이를 보고 거대한 괴물을 향해 맹렬히 칼을 찔러 달려간다. 거대한 괴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구명보트로 빠르게 달려간다. 놀랍게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장은 여인에게 자신이 배를 바다로 낮추는 동안 딸을 돌보라고 말하며 혼자서 괴물과 싸울 계획이다. 남자는 괴물을 친구들로부터 유인하기 시작한다. 촉수가 그를 바짝 따라오며 결국 거대한 심해 괴수가 배 안에서 튀어나오게 만든다. 장은 이를 보고 괴물의 공격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가 거대한 적에게 납작하게 짓눌리는 것을 간신히 피한다. 곧 주인공은 배에서 뛰어내린다. 바다 괴물이 인간을 계속 잡아먹으려 하는 동안 장은 결국 바다에 도착한다. 그러나 거대 괴물도 빠르게 물속으로 떨어진다. 주인공은 거대한 심해 괴수가 친구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이 다시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남자는 촉수 괴물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는 총을 겨누고 거대한 적의 머리를 향해 발사한다. 그리고 바다 괴물을 자신의 방향으로 돌진하게 만든다. 괴물이 모르는 것은 장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자신을 희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남자는 바닷속으로 잠수한다. 변이 심해 괴물 쪽으로 직접 헤엄쳐가면서 곧 주인공은 결국 괴수의 거대한 턱 안으로 들어가면서 폭발물을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해양 생물을 조각으로 분해한다. 이로 인해 생존자들은 그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는 그의 누나에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소녀는 그 여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끔찍한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충격으로 지켜본다. 여러분은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